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소복히 내리고 있는 12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가 29일 정식 출범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아침 명락회동을 갖고 최후談판을 벌였으나 결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하주시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30일 이른바 명락회동을 갖고 네. 최후談판을 벌였는데 협상은 결렬되고 이제 결별만 남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회동을 했지만 서로 간에 만나는 사진부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면 뭐 어설픕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만나면서부터 서로 눈빛을 피하는 모습이 이건 결별이구나. 지난 7월에는 예. 어쨌든 겉으로는 서로 껴안고 그렇죠. 하면서 그때 처음 명락회동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이낙연 전 네. 대표가. 그런데 지금 2차 5개월 만에 명락회동을 가졌는데 분위기부터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사실상 두 사람만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는 마지막 만남으로 보입니다. 예. 서로 할 노력은 다 했다. 약속 이제 대련인가요? 그렇죠. 약속 대련. 맞습니다. 각자 갈 길을 가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은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의 판단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판단이 이럴 겁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속보의 내용도 의지 변화를 전혀 읽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전 방송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신당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통합 비대위가 필요하다. 예, 통합 비대위. 민주당을 위해서. 예.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 대표 사퇴하십시오. 사퇴. 거취 표명하십시오. 이대로 안 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재판을 가야 될 수도 있는 사람 어떻게 당을 운영하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선 때 약속하셨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라. 병리평은 안 된다.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다고 기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 안에서 변화를 해야 되지.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건 당 안에서 해야 되지. 그리고 나를 사퇴하라고 하는 어떤 요구도 없다. 당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의 기존 시스템을 존중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당원들 나보다 계속 대표라고 자기 지지층 국민들, 여기 국민은 자기 지지층 아닙니까? 그렇죠. 나보다 하라고 하지 않냐. 여론조사는 사퇴하라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는 사퇴가 더 높아요. 여론조사는 통합 비대위 하라는 게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준연동형이든 병리평이든 그건 또 이제 엇갈리겠지만 대선에서 약속시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난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전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이제 더 확고해졌다. 더 명확해졌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미 실무 작업 진행됐고 또 하나 뭐냐면 결정적으로 양쪽의 지지층들이 절대로 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국무총리 시절에 정무실장을 했던 남평호. 네, 남평호. 민정실장이죠. 민정실장입니다. 예. 민평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남평호. 남평호 실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제보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모른다. 내가 대장동에 문제 있어서 이런 사람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제보했다. 예.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강을 건너버린 거거든요, 이미. 이미 건넜죠. 나왔을 때는 벌써 남평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봐야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그 출판 기념회에도 또 가서 이낙연 그러니까요. 대표가 축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 남평호는요. 그러면은
이제는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또 대못을 하나 박은 게 공관위원장을 자기 친명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고려대 이명백 그렇죠. 명예교수를 딱 임명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청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임혁백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더라도 예. 그러면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기준으로 공천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에서 정해준 공천대로 외압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미 당에 정해있는 공천이라면 기준이라면 적격 부적격이라면 그거는 친명 쪽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임명했나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늘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사지 않을 거면 진작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이상민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원칙과 상식은 4명 중에서 1명. 그러면 이원욱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은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이원욱을요? 깜짝 놀라죠. 윤영찬을요? 현근택 변호사가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에게 중요한 것이 이게 공천관리위원장을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로 임명했다라는 것이 이미 바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임혁백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사퇴할 생각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어차피 총선은 이재명 총선으로 간다. 이걸 분명히 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못을 꽝 박아버린 겁니다. 적어도 뭔가 상의를 하든지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힘을 합하자 그랬으면 아니 오늘 같은 날 만나서 임명하기 전에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통합비대위 그건 최소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비대위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 결정이 돼야 되죠. 공천관리 다 끝내놓고 3월 중순에 가서 사퇴하면서 제가 큰 대성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사람이 저 아니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공관위원장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공관위원장을 지명을 하시죠.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그러면 게임 끝나는 대표로 거죠. 그냥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절충점이 있는데 자기는 대표로 그대로 있고 공관위원장도 다 임명하고 그러면 뭐 룸이 없잖아. 이낙연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서로 명분 쌓기용 그러니까요. 그런 만남 아닙니까? 이재명으로서도 노력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별을 예고한 최종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약속 예. 대련이라는 거 약속 아닙니까? 대련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는 이선 후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도와주시고 당에 남아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비해서 앞으로 이 원칙과 상식들과 잘 중재할 수 있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떠나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이선 후퇴 문제는 시기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여지를 둬야 하는데 딱 거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 큰 뉴스죠. 오늘 아침에 속보 나오는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면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발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권 맡겨.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이미 애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가 저희들의 예측하고 딱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낙연 신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첫 번째 이낙연 신당이 심상치가 않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보다도 저는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 이낙연 신당이에요. 왜? 이낙연 신당은 총선용이 아닙니다. 대선 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차라리 해청 모여에서 민주당의 총선 이후를 말씀드립니다. 총선 이후에 급격히 이낙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호남의 그 유일한 호남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못 받지만 그 잠재 가능성은 완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예. 강주 일고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의 말 그대로 호남의 인재 나이가 많지만 그만큼 경륜을
오랫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 언론인 바로 이낙연 아니겠습니까? 예. 나 대선을 향해 갑니다. 신경민, 이석현 계속 합류를 할 겁니다. 네. 남평호 합류 수가 늘어날 겁니다. 호남 계속 늘어날 겁니다. 수도권 늘어날 거예요. 공천 탈락자 늘어날 겁니다. 급기야는 나중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원칙과 상식에서도 옮겨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원칙과 상식에 윤영찬 의원이 예. 그 두 사람 자리에 같이 나왔더라고요. NY계예요. 예, NY계입니다. 대표적인 이낙연계 아닙니까? NY계입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은 이준석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니, 양양자라든가 양양자, 얼마든지 금태섭.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크기가 적지 않은데 왜 또 말씀드리냐면 우리 선거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1등만 당선되지만 1등을 달리던 사람을 3등이 끌어내릴 수는 있는 겁니다. 3등이 당선은 못되지만 예. 그 3등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어디서 낼 수 있느냐면 이낙연 신당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준연동형제로 간다. 그러면 또 병리평으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소선거구에서는 그래 뭐 양강구도니까 민주당이야. 하지만 비례투표에서는 이낙연 정말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 이낙연이야? 그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보다도 더 만만치 않은 더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 이낙연. 더군다나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안 좋으면 저는 먼 미래를 보고 봉정만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근히 딸려간다니까요. 중도층이 많이 거리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도층이 이준석한테는 잘 안 갈 안 가지만 가능성이 그럼요. 높지만 왜냐면 이낙연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성향 아닙니까? 고수입니다. 이낙연은. 예. 뭐 당은 민주당이 있습니다만 DJ로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캐리어라든가 또 성향으로 보면 아주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혁신 보수당이죠. 혁신 예. 보수죠. 그래서 앞으로 난파선을 탈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천이 시작되면은 거기서 뭐 낙마할 사람도 있고 미리 이거 보니까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네 하면은 그냥 나 경선 안 하겠다. 경선 들어가면은 출마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낙연 호에 승선할 그 선원들이 많아질 수가 있죠. 난파선에서 이제 선원들은 다 떠나는 거고. 난파선에 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여기는 기득권을 끝까지 쥐고 놓지 않겠다. 이런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코인 거래 진상 발표를 했죠. 예. 수백억 원 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누가 한 겁니까? 김남국하고 민주당 의원들인 것 같더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 옆에서 그렇게 총선을 도왔고 자기의 대학 후배고 정말 젊은 친구들의 그 코인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에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의정활동할 때 심지어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거래 활동을 한 김남국에게 더 이상 저런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는 발붙이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단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원래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하려고 한 것도 이재명이가 틀어가지고 뭐 국회는커니와 국회 윤리도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제명하니. 그럼 도대체 아니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수백억의 돈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말 그대로 신발이 떨어져서 그것도 새 신발을 살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김남국 의원이 그 라면만 먹는다고 그랬죠. 수백억의 돈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현타가 와서 라면을 먹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는 겁니까? 대장동 저수지에서 물이 골이 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데 안 밝히고 있어요. 대선에서 남은 돈들이 골이 흘러갔나? 아니 이거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밝힌다고는 하든지 그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그냥 강감무소식인데요. 어쨌든 이제 전국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떠났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났어요. 전직 대표들이 당을 이 총선을 앞두고 떠나는 이런 아주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전대미문의 현상이 전대미문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이게 현실 정치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도 최초의 경우고 앞으로 이 재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다수당을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이 지금 사실은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입니다. 총선까지 한 100일 동안에 벌어질 정치권의 뭐라 할까요? 우여곡절이랄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영신 TV의 이 여론 분석을 놓쳐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정당이 어딜지 고영신 TV 배종찬의 여론 분석 코너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